총선을 앞두고 전남 지역에서 4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8명이 등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의 후보자들을 소개합니다. 8명 가운데 기호 순서대로 4명의 후보를 살펴봤습니다. 장흥군이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중근 의사 위패가 있는 해동사를 중심으로 역사 체험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해남과 여수에서 순환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강진에서는 등산객이 다치는 산악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4월 15일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전남 지역에서는 10개 선거구에 45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8명의 후보가 등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후보자들을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목포시입니다. 최대 격전지로 보이는 목포시 선거구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민생당 박지원 후보, 정의당 윤소아 후보. 여수시 갑선거구는 후보자가 4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장수희 후보, 무소속 이용주 후보. 여수시 을선거구도 후보자 4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후보, 미래통합당 임동하 후보, 정의당 김진수 후보, 무소속 권세도 후보. 가장 많은 후보자가 등록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는 모두 8명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 민생당 기도서 후보, 정의당 강병택 후보, 민중당 김선동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정동호 후보, 기독자유통일당 이정봉 후보, 무소속 노광규 후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는 7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후보, 미래통합당 김창남 후보, 정의당 이경자 후보, 민중당 유현주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고주석 후보, 무소속 정인화 후보, 무소속 김종수 후보.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 민생당 황주홍 후보, 무소속 김화진 후보. 해남완도 진도 선거구는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민생당 윤영일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후보.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는 후보 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 미래통합당 이인호 후보, 민생당 이윤석 후보, 무소속 임흥빈 후보. 나주 화순 선거구 3명과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는 5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그 전까지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도 등록된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것도 4년 전 총선보다는 2배 높아진 수치인데 그나마 수도권을 제외하면 여성 후보 비율은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여성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총 213명, 여성 비율은 19%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합니다. 전체 여성 후보자 213명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출마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수도권 후보 중 여성 후보 비율은 25.4%로 전국 평균보다 5%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강원과 전라, 제주도 등이 여성 후보 비율은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성 후보가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강원과 충남,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 5곳에서 여성 후보를 단 한 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치권의 유리천장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조직의 기본 구성이라든지 인적 자원을 모으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서 여성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정치적인 정당 안에서의 진입 장벽도 여성들한테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1대 총선 후보자 10명 중 4명가량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들 중에는 민주화와 노동운동 과정에서 생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를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음주운전과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살인과 상해, 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전과가 9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지역 후보자들의 전과 유무와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LG 헬로비전이 선거구별 후보자를 만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후보를 소개할 텐데요. 전체 8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기호 순서대로 소병철, 천하람, 기도서, 강병택 4명의 후보부터 자세히 다뤄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연수원장을 지냈으며 순천대학교 석좌 교수를 맡았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순천 해룡면 선거구 원상회복과 정상화, 전남 동남권 지역과 힘을 모아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 마지막으로 동부권 지역민의 생생한 아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동남권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도시끼리 서로 협업해야 됩니다. 순천의 중심 기능이 있지만 동남권의 도시들과 함께 연합해서 의과대학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입니다. 1986년생으로 이번 갑선거구 후보자 가운데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해룡면 선거구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고 스타트업 인프라를 넓혀 창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으며 관광수도 순천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우리 시나 이렇게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그걸 호텔이나 레지던스로 리모델링해서 조금 더 체류하고 숙박하기 좋은 순천으로 만들면 순천이 관광 수도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매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호 3번 민생당 기도서 후보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5대 순천시 의원과 9대 전라남도 의원을 지냈으며 농업회사법인 기도서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를 늘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완과 순천 죽도봉 개발을 통한 관광도시 도약, 마지막으로 순천역 역세권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순천역이 예전에는 발전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도시의 퇴보의 상징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러한 순천역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고 봅니다. 역세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역세권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한 3만 개, 1조 원 이상의 투자. 마지막으로 기호 6번 정의당 강병택 후보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별량면 놀빛 송산마을학교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교육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시내버스 무료 운행과 공무원의 정치 참여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당장 전교조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 참여 보장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 활동을 막는 것은 후진적 형태입니다. 하루빨리 ILO 협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전남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진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선거구.
과연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떤 후보에게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민생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생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위원장 기도소 후보는 호남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본산이라며 민생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호남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순천 해룡면 분구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며 진정 우리의 권익과 예산을 확보하고 책임질 정당이 어느 곳인지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습니다. 여수갑 선거구 무소속 이용주 후보가 주철현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용주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돌산읍 평사리 일대에서 마을이장이 주철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을 불러 모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8일에는 여수 서시장에서 상인의 사무국장이 주 후보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60조에 의하면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일부 총선 후보자들이 최근 순천을 방문해 동남권 의대 유치를 찬성하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불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당 후보자는 동남권 의대 유치 찬성이 아닌 코로나19 극복을 다짐하는 자리였다며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후보는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과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추진위 결성식에 참여한 것은 목포 시민을 우롱한 처신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원희 후보는 당시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을 지키자는 피켓을 들고 총선 필승을 다짐하는 단체 사진과 개별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서남권 의대 유치는 공통 공약으로 정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천 유권자 시민행동이 4.15 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에게 개혁과제와 정책을 제안합니다. 순천 유권자 시민행동이 제안한 정책의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공공의대 설립, 선거구 분구 또는 원상회복, 광양만권 대기오염 특별법 제정 등 6가지입니다. 시민행동은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정책 선거를 위한 후보자 서약식은 4월 1일 2시 순천 YMCA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후보 4명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후보 소병철, 주철현, 김혜재, 서동용 후보는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과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확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 5대 공약을 공동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4명의 후보들은 민주당 중앙당과 정책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내걸었다며 관련 정책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조선이 자주국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던 인물, 바로 안중근 의사인데요. 장흥군이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신 국내 유일의 사당인 해동사를 중심으로 역사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잠입해 러시아군의 굴레를 받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일본 관원에 넘겨져 리슨의 일본 감옥에 수감돼 이듬해 2월 14일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3월 26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국민 영웅 안중근. 고향인 황해도 해주가 아닌 남쪽 전남 장흥군의 한 마을에서 그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장흥해동사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흥해동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입니다. 장흥군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기를 맞아 해동사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당 체험 교육장과 애국 탐방로, 메모리얼 파크 등을 만들어 역사 체험 교육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청소년,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안중근 의사의 나라 사랑 정신과 동양 평화 정신을 배우는 역사 교육의 체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토지 등 매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자원군은 국비 42억 원을 비롯해 군비 28억 원 등 70억 원을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올해를 정남진 장흥해동사 방문의 해로 정하고 의양장흥을 전국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서거한 지 110년. 안중근 의사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의양장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전남에서는 해남과 여수에서 순환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강진에서는 등산객이 다치는 산악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8일 아침 9시 반쯤 119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남 화사면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익수자는 58살 남성 A씨. 운동에 나선 마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그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이 이제 익수자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출동해서 어차피 신변기 상황이라 경찰한테 인지하고.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의 흔적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반쯤 여수에서도 순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60대 남성이 돌산대교 해상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당시 69살 B씨가 대교 위를 걷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었던 만큼 직접 투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돌산대교에 사람 걸어간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튿날 강진에서는 산악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월출산으로 등산길에 오른 50대 여성이 발을 헛디뎌 발목이 부러진 겁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헬기를 보내 등산객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포대와 바람재의 중간 지점 사고 헬기 현장에 출동했네요. 지난 주말 목포에선 태국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27일 목포에 도착한 뒤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계속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5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따사로운 봄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지만 해가 지면 다시 금세 떨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평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 저녁부터 흐려져 수요일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비가 와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라서 가볍게 산책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야외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극심한 일교차 탓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내게 눈이 가 네가 입은 옷 무늬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닌데 온종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 사람 참 괜찮단 말이야. 하나하나에 내가 들렸다 놨다 해. 나 이리 자주 웃는 사람이 아닌데 돌아보.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